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그 손해평가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아에서 이제 7월 23일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라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정은 어디에 있고 어떤 조건들을 좀 살펴야 되는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이제 농작물 재배 및 가축 재배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서 정한 내용을 쓰라고 했습니다. 보면 이게 이번에 이제 25년도에 새로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파, 마늘의 경우에는 두 개만, 얘만 해당됩니다.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는 해당 안 돼요. 양파, 마늘만 해요. 얘네들 직접 캐야 되는데, 일항폭이 2m 이상일 때는 일항 길이인데, 일항 길이를 몇 주? 3주 이상으로 하라 했어요. 일항폭이 길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근데 일항폭이 2m 미만 작을 때는, 그때는 뭐다? 5주 이상의 일항 길이로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양파나 마늘을 캐서 수확량을 측정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25년도에 신설된 거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십사하고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의 수확량 조사 적기 있습니다. 품목별로 수확량 조사 적기가 쭉 나오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봄 재배, 고랭지 재배, 가을 재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 방식에 따라서, 재배하는 시기에 따라서 수확량 조사 적기가 좀 다르긴 해요. 95일하고 110일 두 개 있습니다. 고랭지는 110일입니다. 봄 재배는 95일입니다. 가을 재배는 제주도 지역에서는 110일, 제주도 이해 지역에서는 95일, 뭐 이런 식이 됐습니다. 수박입니다. 올해 또 25년 신설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수확 적기는 뭐다? 꽃가루 바지 후 또는 착과 후 35일에서 45일 사이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입니다. 5종 한정 보장 특이하게 가입한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사과 과손이고, 여기서 힌트는 5종 특약 가입했다는 거예요. 5종 특약 가입했으니까 적과 전, 즉 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무착과 소사 전, 적과 전까지는 뭐다? 이때는 자연재해 죄수의 화재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5가지 재해, 태풍, 강풍, 지진, 집중, 우박, 화재 6가지 같지만 태풍, 강풍 하나로 묶어요. 그랬으니까 5가지입니다. 그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나면 보상을 해드리고요. 그 재해로 죽으면, 5가지 재해로 죽으면 고사주수, 그 외에 내행에다, 동상에다 이걸로 죽으면 미보상 주수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을 보고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조사, 대상 주수, 그 다음에 적과 착과 조사를 각각 계산하시오. 자, 답 해당 1점씩 부여되고 있네요. 적과 착과 조사로 갔습니다. 어떤 과손에? 사과 과손에. 어떻게 가입했다고요? 5종에 가입했다고요. 5종에 가입했으니까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요 5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재해로 나무가 죽으면 고사주수, 그렇지 않으면 미보상 주수가 되는 겁니다. 자, 7월 5일 날 과수원에 시제된 모든 주수가 200주 있다. 200주 있는데, 여기에는 유목이 200주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보상 주수는 포함 안 됐으니까 여기다 더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보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죽어버렸거나 보상하는 손해, 이해 원인으로 착과량이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를 미보상 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힌트가 여기 5종 한 종에 이 5개 재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빨리 푸시고 싶으시면 이때 얘를 고사냐 미보상이냐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냉해니까 5종 재해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미보상 주수. 조수입니다. 5종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 강풍입니다. 강풍 있네. 얘는 고사 주수가 되고요. 병충해 5종에 해당되지 않죠? 미보상 주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 모든 주수는 가입일자, 이 지금 사과 과손에 보험계약을 할 때 그 가입일자 다 심어져 있었대요. 자, 그랬으니까 실제 결과 주수는 자 200주가 전부 다 심어졌고 미보상 주수가 다 심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과수는 어떻게냐? 실제된 모든 주수에서 유목이나 인수 제한 품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을 뺍니다. 유목이 몇 주? 30주 빼고 거기다가 미보상 주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미보상 수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미보상 수 몇 개? 10주, 5주, 6주 있습니다. 총 21주죠. 10주, 5주, 6주. 21주를 더하게 되면 얼마나? 200주에서 170주 빼고 21주를 더하니까 실제 결과수는 191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사주스예요. 고사주스는 몇 주예요? 강풍으로, 즉 보상하는 손해 5개 제로 죽은 거 고사주스. 자, 실제 결과 주수. 고사주스는 5주입니다. 강풍 들어가 있죠? 미보상 주수 10주, 5주, 6주에서 21주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으니까 실제 결과 주수 191주에서 고사주수 과일이 안 달렸네요. 미보상 주수 과일이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주수가 조사 대상 주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착과수 120개를 곱하게 되면 적과 후 착과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수는 190주에서 190주에서 고사수가 지금 고사수 5주가 아니라 20주예요. 20주. 그렇으니까 191주에서 20주, 40주, 얘가 150주네요. 150주. 그래서 실제 결과수는 191주. 그 다음에 고사주수는 자, 강풍으로 인거 20주, 미보상은 21주.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에서 조사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될 나무다.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총 191주에서 과일이 없네요. 고사주수, 미보상 주수 없으니까 총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는 150주고 그 과일이 이 나무에 한 주당 120개씩 달렸다고 했으니까 적과 후 착과수는 18,000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농업수익감소 보장 옥수수 품목입니다. 다을 보고 강물음에 답하세요. 옥수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25년도 신설이에요. 얘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25년도 신설이기 때문에 얘를 또 놓치고 가시면 또 입장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가입 금액은 540만 원입니다. 농업수익감소요. 옥수수는 두 군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확감소 보장에 가입할 수 있고 수익감소 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데 25년도에 신설된 게 수익감소 보장입니다. 자기부담 20%,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입니다. 가입 금액 나와 있고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피해 수확량은 500kg로 계산이 조사가 됐다고 했을 때입니다. 자, 수확기 가격이 2,500원으로 계산됐을 때, 지금 기준 가격은 3,000원인데, 옥수수의 실제 수입을 계산하시오. 자, 수입 감소에서 실제 수입이란 수확 감소하고는 달리 계산돼요. 옥수수만큼만 그래요. 옥수수만큼. 다른 거, 마늘이나 양파 수입 감소 때는 실제 수입은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한 값을 더해서 곱하기 기준 가격과 수확 기간 중 작은 거 때로 곱하면 실제 수입이 나왔는데 얘는 피해 수확량을 계산하잖아요. 수확량이 아니고 피해 수확량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피해 입은 거 뺀 나머지는 계약자가 실제 수입 가져가시겠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는 왜 그런다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뭐다? 수확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피해 수확량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빼면 실제 수입이 나오고 손해액은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즉, 기준 가격이 컸을 때 또는 수확 가격이 컸을 때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자, 기준 가격이 만약에 컸어요. 3,000원. 수확 가격이 2,500원이라고 조건을 걸었으면 기준 가격이 더 컸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손해액은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을 빼면 뭐가 돼요? 수확량이 산정이 됐죠. 그러겠죠. 그랬으니까 평년 수확량 2,000kg에서 피해 수확량 500kg 빼면 1,500kg. 1,500kg. 얘를 수확했는데 수확을 했는데 팔라고 보니까 3,000원을 못 팔고 2,500원을 파니까 500원씩 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준 가격에서 수확기를 뺀 그 차이만큼 1,500kg는 돈으로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500kg에 얼마? 500원씩 1,500kg는 각 킬로마다 500원씩 손해봤으니까 1,500 곱하기 500원 하게 되면 이만큼 일단 손해를 보고 피해 수확량은 아예 이제 500kg는 수확 자체를 못 했잖아요. 얘는 뭐다? 얼마만큼? 기준 가격만큼 손해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kg 3,000원 해서 총 2,225만 원이 실제 손해액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수입은 뭐라 했어요?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빼면 되니까 기준 수입을 알면 되죠. 기준 수입이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기준 수입은
평년수완 기준가격을 곱하니까 600만 원이래요. 그래서 600만 원에서 자 실제 수입은 600만 원에서 손해 225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 계약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375만 원이 실제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수확기 가격을 4,000원. 오, 야, 옥수수가 3,000원에서 4,000원. 와, 놀았다. 좋습니다. 농사 지신 분은 기분 좋은 거죠. 4,0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때는 뭐다? 자, 이때는 평년 수확량에서 마이너스 피해 수확량을 뺀 이 양은 손해 안 받잖아요. 왜? 3,000원이 아니라 4,000원에 팔 거니까 손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얘는 손해액으로 산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얘는 없어진 게 500kg 없어졌죠. 얘만 얼마만큼 손해 입었냐? 기준 가격만큼 손해 입은 겁니다. 또 수확 가격으로 손해 입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피해 수확량은 뭐다? 기준 가격과 수확 가격. 수확 가격이 클 때는 그때는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한다고요? 피해 수확량에다가 기준 가격을 곱하시게 되면 손해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해액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니까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 600만 원. 2,000kg에 300에서 600만 원에서 150만 원 공제한 450만 원이 계약자께서 쓱 수확하는, 즉 수입으로 잡는 실제 수입이 된다.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논 밭작물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항물음에 답하세요. 5점이고요. 벼하고 양배추 있고요. 300만 원, 500만 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벼는 이제 병충해 보장 특이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자, 물음 1번. 위 A계약 벼입니다. 농지에 보장하는 제로 제2양 제 직파를 조사한 결과 1차 조사 시 피해 면적이 500제곱미터. 다음에 2차 조사 시 피해 면적 중에서 2양을 하지 않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있대요. 자, 그럼 결국은 2양을 얼만큼 했어요? 500제곱미터를 피해를 입었는데 100제곱미터 2양을 못하니까 400제곱미터만 2양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면부책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면책인 경우에는 답을 면책이라고 하고 부책인 경우에는 제2양 제집합 보험금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집의 면적 표현입니다. 자, 벼의 제2양 제직파 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을 때 줍니다. 자기부담비율하고는 무관해요. 제2양 제집파는요.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합니다. 그럼 면적 피해율이 뭐냐라고 했더니 1차 조사 때의 피해 면적에서 2차 조사 때 이양하지 않는 면적을 빼게 되면 뭐다? 400제곱미터만 이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00 나누기 2,000 하게 되면 20%니까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제2양, 제직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 피해율 10% 초과됐죠? 됐으니까 보험금입니다.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자부담하고 해당 없습니다. 제2양 제직파는요.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맥심이 25%예요.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만큼 지급하니까 15만 원 지급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물음이 위 계약사항과 위 비계약 양배추입니다. 농지에서 보장하는 제로 재정식 조사를 한 결과 1차 조사 때 피해 면적이 1200, 후조사 시 피해 면적 중 정식이 완료한 면적이 1200. 정식은 이양을 안 한 면적은 없네요. 이 집은 뭐예요? 정식 다 한 게 120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양 안 한 면적은 없습니다. 그렇으니까 이때 면부책을 판단하래요. 자, 그러면 양배추의 재정식에서의 면부책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했어요. 이때는 자기 부담비입니다.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좋은데, 다 똑같으면 기준 좋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 부분마다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배추는 면적 피해율이 반드시 얼마? 자부담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부담은 30%고, 면적 피해율은 1200 나누기, 2양을 1200 다 했으니까, 2양 안 한 면적은 0이네요. 그래서 1200 나누기 3차에서 면적 피해율이 40%. 그래서 자부담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는데, 보험금은 가입 금액 곱하기 얘는 맥심이 20%입니다. 20%. 그래서 0.2 곱하기 40% 면적 피해율 해가지고 40만 원 지급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이 제2양 제집합 벼는 25%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식은 20% 한도입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8번 감귤입니다. 원주밀감에 관해서 동상의 손해액을 계산하세요 라고 합니다. 동상의 손해액을 계산하래요. 동상의 손해액 사실은 이거 좀 다소 힘들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겁니다. 동상의 손해액은 보험 기간이 12월 20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를 동상의 보험 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동상해가 책임질 때 그때 딱 과실손해, 종합과실 9월 때 12월 달에 과실 땄을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12월 초에 땄어. 그러나 나머지 과실이 동상해로 쓱 넘어왔으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그게 가입 금액이에요. 과실이 그만큼 왔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라고 하더니 가입 금액 마이너스, 가입 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이만큼 돈으로 환산하면 이만큼이 과일이 돈으로 환산하면 이만큼이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남아있는 상태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금액이 이 집이 3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자, 마이너스 자, 3천만 원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만약에 이 집이 기사고 피해율은 얼마다? 주계약 피해율에서 미보상 비율이 반영되지 않는 값이에요. 어차피 이 18%는 순수 자연재해 조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병충해라든가 기타 영농관리로 피해 입은 비율만큼도 과일이 없는 상태에서 인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주계약 피해율을 미보상 비율로 다시 환산하면 그게 기사고 피해율, 그만큼의 과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말은 뭐다? 미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의 과일이 없어진 것과 보상하는 손해로 과일이 없어진 것, 그 두 개를 합친 만큼의 과일이 없는 상태에서 넘어왔다. 그걸 기사고 피해율 하고요. 기사고 피해율은 이렇게 합니다. 주계약 피해율을 미보상 비율로 나누시면 돼요. 주계약 피해율이 0.18 하면 되고요. 미보상 비율이 1-0.1 하시면 3천만 원에 20%가 돼요. 20%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에 20%가 빠진 나머지가 돈으로 환산되면 과일이 이만큼 넘어왔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3천만 원에 20%니까 600개. 결국은 2,400만 원에 해당되는 감귤이 동상해가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동상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인계를 받았다는 거죠. 언제? 12월 20일 날 이렇게. 이만큼. 그 다음에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기, 그러면 이제 11월 20일 계속 따겠죠. 따다가 갑자기 뭐 12월 말이나 뭐 1월 달이나 동해가 얼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 그 사고 때 얼마, 감귤이 얼마 남았냐, 잔존 비율 얼마 남았냐라는 거죠. 잔존 비율만큼 보상을 합니다. 손해가 났어요. 그 잔존 비율과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요게 바로 뭐다? 손해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 보니까 기사고 피해율은 얼마예요? 20%인지 알고 있겠죠. 그래서 동상해입니다. 1월 20일 기준 동상해 지금 피해율. 동상해 수학기 잔존 비율은 18%가 조건 좋습니다. 이제 보통 표해가 조건이 제시되는데 그거 이제 우리 계산기 누를 필요 없이 18%라고 조건 좋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상해 피해율은 16%, 미보상 비율이 20%대 이때입니다. 이때 동상의 손해액은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곱하기 기사고 피해를 뺀 나머지 게 얼마예요? 이게 2,400만 원이 동상의 보험 기간에 초입에 딱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막 수확을 하고 있는데 얼마 남았을 때 18% 정도, 즉 이 2,400만 원에 18% 정도 다 수확하고 18% 정도 남았을 때 돈으로 한 사람이 그 정도의 과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동상의 피해가 얼마? 16% 피해 입었다는 거잖아요. 16%.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에서 동상의 손해액은 1월 20일 사고 당시에 돈으로 한 사람은 손해가 얼마? 55만 2,960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감귤은 7회 때 시험에 좀 출제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두정답 처리한 이후에 지금 8, 9, 10, 3년 연속 오리 무중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감귤이요. 지금 공식이나 피해율 공식이라든가 산정식이 완벽해져 버렸습니다. 완벽해졌기 때문에 좀 챙겨보십사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자,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자 25년도 신품목입니다. 25년도. 오디 블루베리, 수박, 요 세 개는 25년도 신품목입니다. 네.
자, 블루베리 A 품종이고요. 가격이 1,300만 원, 평년 수확량이 1,000kg, 잡아담이 200주고요. 조사 내용입니다. 각 조사 내용은 모두 보장하는 제로 피해를 입어 조사했다. 25년도니까 좀 챙겨가고 가자라는 겁니다. 최종 꼭 고사율이 30%. 과외손해 조사를 해봤어요. 과실 조사를 할 때는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주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갖고 거기에 있는 과실수를 전체 과실수하고 피해 과실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과실손해입니다. 자, 수학기 이후 사고입니다. 수학기 이후 사고에 언제 사고 났냐? 보니까 7월 13일에 사고 났고 수학 개시는 7월 1일 날 했다고 합니다. 표본주에 각 표본주 과실수를 조사해 보니까 피해 과실수 합계가 100개, 전체 표본 과실수가 500개, 500개 중에 100개가 피해 입었다는 거죠. 미보상 비율 10% 있을 때 도대체 뭘 물어보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장을 넘길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얘를 좀 챙기고 그대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물음 1. 조사해보고 최종 꽃 피해를 계산해요. 꽃. 자, 블루베리는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꽃눈이 나올 때 제가 보세요. 꽃눈이 보통 3월, 4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때 냉해 피해가 오면 꽃눈이 죽겠죠. 그래서 꽃 고사율이라는 걸 조사해요. 꽃이 얼마나 죽었냐. 꽃 고사율. 아주 꽃눈 고사율. 꽃눈이 나올 때 냉해 피해나 동해 피해가 오면 꽃눈이 얼마나 죽었나 꽃눈 고사율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꽃눈이 나오고 나서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때 또 냉해 피해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꽃눈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꽃이 피고 이게 순서가 꽃이 피고입니다. 꽃이 필 때 꽃이 죽을 수 있겠죠, 냉해로. 그러면 꽃 고사율을 조사해요. 그래서 꽃눈과 꽃 고사율을 통해서 뭐다? 최종 꽃 고사율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최종 꽃 고사율에서 뭘 한다? 가중치라는 걸 적용해요. 가중치를 적용해서 꽃 피해율이라는 걸 최종 꽃 피해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종 꽃 고사율이 30%라고 했으니까 가중치는 얼마냐라고 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앞에 문제 보시면 가중치 있는데 최종 꽃 고사율 해가지고 30%였으니까 30%면 20% 이상 35% 미만이기 때문에 가중치는 0.5에서 30%에 50% 정도만 꽃이 피해 입었을 거야 라고 해서 15%가 최종 꽃 피해율이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만약에 높인다면 가중치 조건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꽃 피해율이 30%인데 밑에 가중치 박스 참고표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때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가중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최종 꽃 고사율입니다. 꽃 고사율이에요. 무슨 고사율? 최종이 들어가요. 최종 꽃 고사율이 자 20%부터 무조건 15%씩 증가를 시키시면 돼요. 35, 그다음에 50에서 15 더하니까 65 더하니까 80에서 8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8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얘가 다 전부 다 20% 미만이에요. 미만 이상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0% 미만 꽃이 죽었다 그러면 얘는 가중치가 0입니다. 야, 그 정도는 농사 지다 보면 다 죽어. 그랬으니까 뭐다? 꽃 피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최종 꽃 고사율이 18%다. 그럼 뭐다? 꽃 피해율은 0%입니다. 당연히 0이겠죠. 자, 다음에 여기는 뭐다? 0.5부터 출발한다. 0.5. 그래서 0.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0.6, 0.7, 0.8, 0.9, 그다음에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주면 기억해 내셔야 되고요. 조건표를 주면 땡큐 하고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어디다 갖다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네. 꽃 피해율 계산할 때 뭘 적용한다? 가중치를 적용한다. 어디다가? 꽃 고사율에다가 최종 꽃 고사율에다가 가중치를 적용해서 꽃 피해를 알아낸다 합니다. 두 번째, 위계약상의 조사를 보고 과실 손해피해율을 계산하죠. 과실 손해피해율은 그냥 샘플합니다. 그러니까 표본 가지의 피해 가지수가 100개, 전체 가지수가 50개입니다. 즉 전체 가지수라는 것은 뭐다? 피해 가지수 플러스 정상 가지수예요. 시험에서는 저는 일부러 지금 전체 가지수라고 조건을 드렸는데 여기다 그냥 피해 가지수 몇 개, 정상 가지수 몇 개, 그럼 두 개 더하시면 분모값이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 자녀 수확량 비율이에요.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어느 일거에 7월 5일 날 싹 다 수확해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수확기 이전 사고 때의 자녀 수확량 비율은 1입니다.
100%. 그래서 그냥 1을 쓰시면 돼요. 1. 이렇게. 근데 수학기 중원보다 계속 수학하고 있을 때 사고 터졌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수학하고 난 나머지에서 피해가 입었으니까 자녀 수학량 비율 적용합니다. 피해가 100개 있었다면 이 중에 이 피해 입은 거는 수학하지 않았을 거야. 일부. 그런 것들도 지금 피해로 좀 환산되고 있으니까 그거 뺀 나머지만 인정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얘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농민이시다 하면 수학을 계속 해 나가는데 피해 입거나 상처 입은 거는 안 딸 거잖아요. 근데 조사반이 그때 가서 보니까 피해 있는 거 다 그대로 셌잖아요. 그다음 뭐다? 자녀 그 피해 입은 거 100개 중에는 수학을 일부러 수학기 됐어도 안 따고 놔둔 것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녀 수학량 비율이에요. 그러면 자녀 수학량에서는 뭐다? 수학기 이전 사고 무조건 1이고 수학기 중 사고 때는 자녀 수학량 비율은 암기라고 하는데 자, 수학기니까 100%에서 마이너스 표준 수학일수는 블루베리는 30일입니다. 30. 그래서 수학일수, 얘가 수학일수예요. 얘가 수학일수. 그럼 수학일수는 뭐냐? 수학 개시일부터 합니다. 수학 개시일에 사고 발생일에서 개시일을 수학 개시일자를 빼게 되면 됩니다. 대신 일자만 빼면 돼요. 그러면 사고가 언제 났어요? 이 집이 사고가 13일 날 났네요. 그래서 13 마이너스 수학은 7월 1일 날 1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누기 30 하시면은 1 마이너스 30 하면 얼마 돼요? 30에서 40% 정도 수학하고 40%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60% 남았을 때 사고가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개 중에 40%는 수학할 때 이미 좀 수학기 지난 것들이 달려있었다는 게 피해 있는 게. 그래서 그 뺀 나머지 60개만 제로 피해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요게 지금 블루베리는 보통 6월달 한 달 내내 수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6월달이나 7월달 같은 달로 내줘야 되는데 재밌는 게 만약에 7월 5일 날 사고가 나고 수학 개시는 6월 30일 했다. 그럼 일자만 쓰거든요. 그럼 5일 마이너스 30일 해가지고 이거 뭐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를 설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 해당 월로 하셔야 돼요. 해당 월. 그래야만 이 문제가 이상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3입니다. 계약상환 조사의 목항 물음의 답을 적용하여 블루베리 과일손해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블루베리는 보험금을 얼마다 보험 과일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이 피해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최종 꽃 피해율이 15%로 즉 최종 꽃 고사율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니까 15% 나왔잖아요. 15%. 그러면 꽃이 자 피해 입은 게 얼마다? 100%에서 15% 뺀 나머지 이에 꽃 피해 15% 인정하고요. 100%에서 15% 뺀 나머지 85%에서 뭐다 과실이 열렸고 그 열린 과실 중에서 얼마? 12%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피해율, 과실 피해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여기만 미보상 비율 적용합니다. 얘는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에다가 15% 더하면 뭐 된다? 피해율 24.18%가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사실은. 재밌는 건데 문제 좀 보시 피해를 이기죠. 최종 꽃 피해율. 최종 꽃 피해율은 뭐라 했어요? 꼭 고사율에다가 가중치대로 곱한 거라고 했잖아요. 꼭 고사율에다가. 그러면 이만큼이 100%의 과일에서 이만큼 꽃 피해 입은 거 뺀 나머지가 과일이 열렸을 거고 그 열린 과일 중 이만큼 피해 입었고 그 피해 입은 것 중에 이만큼은 보상하지 않는다. 즉 제2의 원인으로 피해 입었다라고 빼면 이게 뭐다? 최종 피해율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543,400원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복항 물음에 답하세요. 물음 1.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에 가입한 복숭아 품목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을 보고 피해율을 계산하시오. 단 피해율은 퍼센트로 소점이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자, 복숭아의 피해율은 여기 있네요. 복숭아의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미보상 감소량. 자,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소량을 빼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양이 산정이 됐죠. 이렇게. 예, 산정됐습니다. 거기다가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이라는 병충해를 보상합니다. 그래서 감수량, 분자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감수량, 그 다음에 병충해 감수량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평수미는 뭐라고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수확이 줄어든 양 산정했습니다. 그 값을 두 개 더해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게 되면 복숭아의 피해율이 됩니다. 근데 이 수확량은, 복숭아 수확량은요,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복숭아 수확량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수확량은 착과수 조사 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인정됐을 경우, 또는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불인정됐을 경우에 달라집니다. 자,
재해가, 자, 참고로 정리만 해드리면, 착하수사 전에 피해가 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착하수사 전에, 계약 체결일부터 착하수사하기 전, 그 사이에 재해가 있다. 냉해 피해 있다. 뭐 동해 피해 있었다. 뭐 이렇게. 재해가 인정됐을 때는 그때의 수확량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묻지 마라.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이에요. 근데 피해가 이거죠. 자, 볼게요. 착하수사는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수확량을 결정하냐면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중 큰 값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계산합니다. 좀 달라요. 다르니까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집에 보니까 이 집은 먼저 수확량을 결정해야 돼요. 수확량을 알아야 되겠죠. 평년 수확량은 10,000kg인 거 알아요. 착과량이 6,000kg입니다. 자, 그때 이 집에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집의 수확량은 10,000kg하고 착과량 6,000kg 중에서 어떤 게 큰 거 10,000kg네요.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인데 2,000kg네요. 병충해 감수량 빼면 안 됩니다. 병충해 감수는 이대로 일에 들어갈 거예요. 됐으니까 2,000kg 빼니까 10,000에서 2,000kg 공제하니까 수확량은 8,000kg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kg가 됩니다. 그럼 다 구했으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시니까 200kg에서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하니까 자, 이제 조세 화재로 수확이 줄어든 양은 1,800kg 플러스 병충해 감수량 1,000kg 했으니까 2,800kg가 줄었네요. 나누기 평년 수확량 만으로 했더니 피해율이 28%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개념 잡는 문제예요. 개념 잡는 문제. 네, 어떻게? 자, 수확량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거만 하면 게임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무릎 2번 종합위험 관손해 보장에 가입한 두릅입니다. 두릅 요거 25년도 신설입니다. 두릅. 여러분들 이제 두릅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두릅 과손 이제 농지를 한 30번 갔다 왔습니다. 뭐 조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강의 때문에 현장 가서 불러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어 조사 결과 표본 구간 내에 피해 정화지수 합계가 20개, 정상 정화지가 50개. 몇 개 조사했다는 거예요? 총 50개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피해 정화지 20개하고 정상 30개니까 원래 총 몇 개 있었다고? 50개 있었는데 그 중에 20개가 피해 입었고 30개는 안 입었다. 그랬으니까 정화지 피해율은 몇 프로예요? 그렇죠. 20개 피해 입었습니다. 원래 몇 개 있었다고 20개에다가 30개 이렇게 입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만큼 피해 입었는데 그게 가보니까 잡초라든가 병충해들이 있어서 미보상 비율 10%로 줬다고 해요. 10%에서 0.1. 하게 되면 얼마예요? 자, 여기 보니까 40%에, 그러니까 사고 36%네요. 이렇게. 자, 피해율은 36%. 얘는 두릅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피해율. 자, 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 피해율만 잘 계산하시면 돼요. 피해율은 뭐라고요? 표본 구간 내에 피해 정화지수 나누기 전체 정화지수입니다. 그랬으니까 전체니까 피해 플러스 정상 하면 되겠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가 뭐였어요? 보험금 계산하고 했는데 가입금액이 400만 원, 자부담이 20%니까 400에 피해율 36%이 0.2에서 64만 원이 보험금이 된다. 이게 17번 문제의 두 번째 5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물음 3번입니다. A농가에서 재조달가액 보장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한 농업용 시설물이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어 조사한 결과 재조달가액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농업용 시설물은 500만 원, 부대시설 손해액은 1,000만 원으로 이제 세금값을 산정했다. 왜? 재조달가액이니까. 농업용은 기본적인 게 시가예요. 감가해서 보상해줘요. 해주는데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했다면 신가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재조달가액에 특약에 가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리복구를 하면 신가로 보상합니다.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수리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가, 감가해서 보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업용 시설물은 사고당해서 수리복구를 했대. 오, 농업용 시설물은 사고받고 수리복구 했으니까 세금가 그대로 500만 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대시설은 사고당해서 수리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하래요. 자, 그러면 수리복구 안 했으니까 감가해야 되겠죠. 그랬으니까 부대시설은 얼마예요? 비가림 시설 손해액이 아니라 부대시설 손해액. 이게 부대시설인데, 비가림이 아니라 부대시설인데, 위에 부대시설입니다. 네, 부대시설. 수리복구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감가상각률은 농업용 소리물은 20%, 부대는 30%입니다. 그래서 30% 적용했습니다. 그때 얼마? 부대 손해액은 700만 원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때 뭘 물어봤냐면, 하는 경우라요. 농업용 시설물의 자기부담금만 물어봤어요. 얍삽합니다. 얍삽합니다. 예. 그래서 농업용, 단 농업용 감가 나와 있고요. 사고는 같은 날짜에 발생했어요. 자, 이 집은 자기부담금은요, 동일 단지에서는요, 1사고당 단지별로 해당되는 그 사고, 한 사고 때 나는 총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되, 이 자기부담금의 한도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집의 손해액은 500만 원,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니까 손해액의 10%하면 120만 원인데 한도가 100만 원, 100만 원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묻는 게 농업용 시설물의 자기부담금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다? 자, 100만 원을 갖고, 자, 이 100만 원은 왜 나왔어요? 1200만 원이기 때문에 한도액으로 해서 100만 원 나온 거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설의 자기부담금은 뭘로? 각각의 손해액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자기부담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묻는 게 농업용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서 자, 총 손해액은 1200만 원이고 농업용 손해액은 5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비례해 보면 41만 6,666원인데 자기부담금은 원 단위로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에서 바로 올리면서 올려줘 봤더니 41만 6,667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문제고요.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암기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요즘 문제 흐름이 이런 식으로 좀 쭉 서술하고 사례를 쭉 주면서 그 읽으면서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수익 감소 보장 과수 품목입니다. 근데 포도네요. 포도. 알크백은 1,500만 원, 자부담이 20%. 자, 포도가 A, B 품종 있습니다. 이 집에가. 하나는 뭐 캠버럴리, 하나는 샤인머스켓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평년 산량이 5,000kg고요. 주당 표준 산량이 A, B 품종이 20kg. A 품종 100주, B 품종 150주. 가입 기준 가격은 키로당 공통 품종 필요 없이 무조건 3,000원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 약관으로 뭐다?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 가입했고요. 조사 내용을 보니까 착과수 조사 전에 자연재 사고 있는다. 이때 이게 힌트죠. 이러면 이 집의 수확량이 뭐예요? 수확량은 무조건 묻지 마라.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이 수확량이 된다는 것도 생각하시죠? 착과조사 해봤습니다. A 품종 실제 가수, B 품종 150주입니다. 그래서 A 품종의 조사 대수는 몇 주예요? 100주에서 자, A 품종의 조사 대수는 5주 없습니다. 없으니까 영주 미보상 주수만 5주 있어서 A 품종의 조사 대수는 95주. B 품종은 실제 수 150주 중에서 자, B 품종의 조사 대수가 2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그리고 없네요. 148주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148주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품종은 주당 40송이, 40개, 착과수가. B 품종은 주당 50송이 있고요. 과중조사. 자, 사고가 있으니까 과중조사를 다 합니다. 이 B 품종. A 품종은 개당 400개로, 400g으로 조사가 됐고, 표본과실은 20개로 해서 조사했고, 미보상 비율은 8%. B 품종은 표본과실의 무게가 9,000g이 돼요. 표본과실 수는 최소 표본과실 수 조사했대요. 미보상 비율은 0%입니다. 자, 그러면 B 품종은 A 품종은 한 개당 400g이 나왔어요. 몇 개로 해서? 20개로 무게 재보니까 전체 한 8,000g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당 400g인데, 그러면 B 품종은 표본과실 무게는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자, 포도에서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중조사할 때는 어떻게 되세요?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품종별로, 여기는 20개 했어요. 그럼 여기도 최소한 품종별로 20개 이상 해야 되잖아요. 20개 했더니 40개. 그럼 농지당 30개도 만족하죠. 그래서 최소 표본과실수는 여기 B품종은 20개가 됩니다. 1000 나누기 28이니까 B품종의 개당 과중도 450g이 됩니다. 자, 조사 내용입니다. 착과조사 이후에 8월 20일 날 보장하는 제로 착과비트. 자, 지금부터는 뭐다? 착과량은 계산됐고 사고당 감수량이 지금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착과조사 이후입니다. 조사 내용 일과 같이 품종별 착과수 똑같대요. 자, 그러면 일과 같이 착과수를 계산 못하면 여기는 넘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착과수 계산돼야 되고요. 착과비율은 A, B 품종 20%, 30%, 미보상 비율은 10% 조사됐고요. 8월 30일 날 보장하는 제로 낙과 및 나무 피해가 발생했대요. 자, 그래서 낙과수는 전수를 해봤더니 총 1,800개가 떨어졌는데 이게 A 품종인지 B 품종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몇 개를
낙과 기억나시죠? 100개 이상을 추출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품종을 구분해 봤더니 A 품종이 몇 개? 50개. B 품종이 50개니까 1800개 중에서 A 품종은 몇 개 떨어진 걸로 할래? 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다? 1800개. 곱하기 총 몇 개예요? 100개로 해서 보니까 A 품종이 50개니까 A 품종은 900개. B 품종 똑같이 900개씩 떨어진 걸로 계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낙과피해 구성률 A, B 품종 공통 100%라고 합니다. 금차 사고로 인해서 이날 8월 30일 사고로 A 품종의 5주가 죽었대요.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고사주수는 보장하는 재해로 죽은 거예요. 주당 고사분과실수, 즉 고사주수에 대한 감수량은요. 고사주수에 대한 사고당 감수량은 고사분 과실수, 고사분 과실수 곱하기 해당되는 과중이에요. 근데 이 집에 보니까 A 품종이니까 개당 과중 얼마? 400g 0.4는 알아. 그러면 고사분 과실수인데 뭐라 했어요? 주당 고사분이라고 했으니까 한 주당 몇 개씩 죽었다 곱하기 5 하시면 되겠죠. 근데 고사분 과실수는 8월 20일 주당 착과수. 8월 22일 주당 착과수가 A 품종이 보니까 40개잖아요. 40개. 그죠? 주당 착과수에서 8월 30일 주당 낙과수를 뺀 걸로 해라. 라고, 참, 까탈스럽기는 참 까탈스럽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일단 A 품종이니까 자, 40개에서 마이너스 이날 8월 30일 날 한 주당 A 품종 떨어진 낙과수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집이 A 품종이 몇 개? 900개 떨어졌어요. 900개. 그렇죠. 900개 나누기 900개 떨어졌으면 과일이 달린 나무에서 과일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사, 이 8월 30일 기준 조사 대상 주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품종이 총 100주였어요. 총 100주였는데, 착과수화산에 지금 미보상 주수가 5주 빼니까 95주였고, 이번에 몇 주? 또 5주 또 죽었네, 마이너스. 자, 그래서 900주에서 90주에서, 즉 90주가 과일이 달린 상태에서 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으니까 10주, 900주 나누기 90 하니까 한 주당 10주씩 과일이 떨어졌구나라고 했으니까 40개 마이너스 10개 하면 주당 고사분 과일수는 30개가 된다는 뜻이 결국은 이 말입니다. 수학계 가격은 3,500원이고 조사내용 1, 2에 고사주수나 미보상수는 서로 중복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중복되지 않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여기서 피해 입은 게 앞전에 미보상주수가 이번에 태풍 맞아서 죽었다 그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조사했을 때 묻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물음 1. 계약사항과 조사량을 보고 수확량을 계산을 해요. 자, 이 집에 수확량 이미 결정돼 있죠. 수확량이 뭐라 했어요? 착과수 조사 전에 저희가 있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의 합계가 수확량이다. 되셨죠? 자, 그럼 착과량 하는 거죠. 자, A 품종은 자, 조사에서 95주, B 품종은 148주 아까 했었죠. A 품종은 착과수가 주당 착과수가 40개, 95주에서 3,800개, B 품종은 50개, 148주. 그래서 7,400개가 됩니다. 해당 과중 A 품종 400개, B 품종은 얼마예요? 9,000 나누기 20개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450개. 주당 평년 수확량입니다. 미보상 주수는 주당 평년 수확량을 하죠. A 품종에 미보상 주수가 몇 주 있었어요? 5주 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5주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을 뭘로 뭘로 넣어준다? 착과량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A 품종입니다. 전체 평년 수확량 5,000kg. 그 다음에 각 표준 수확량으로 안분합니다. A 품종의 주당 표준 수확량 30kg. A 품종의 실제 개수 곱하시고 나누기 전체 A 품종, B 품종의 주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실제 개수 한 값으로 비례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된다? A 품종 전체의 평년 수확이 나오는데 우리는 뭘 알고 싶다? 주당을 알고 싶으니까 A 품종의 실제 개수로 나눴더니 25kg가 A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과량은 자, A 품종부터 합니다. A 품종 착과수 3,800개 곱하기 A 품종 과중 400g, B 품종의 착과수 7,400개, 과중 450g, 플러스 A 품종의 미보상 주수 5주, 주당 평년 수확량 25kg에서 총 4,975kg가 착과량입니다. 자, 이 집에 수확량이 결정됐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착과수 조사전에 재해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집의 수확량은 착과량에서부터 사고당 감수량을 공제하면 수확량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사고당 감수량,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몇 번 났냐면 이 집이 8월 20일하고 8월 30일 두 번 났죠. 그래서 8월 20일 날 착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착과 피해는 자녀 사고당 그 사고 때의 착과수, 자녀 착과수. 근데 똑같다고 문제 있었는데 똑같다 했어요. 착과수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3,800개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달려있는 건 400g이고, 착가비는 20%였습니다. 20%. 그 다음 비품종도, 착가수사들이 착가수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7,400개 곱하기 0.45 곱하기 0.3. 착가비에서 1,303kg가 착과 감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낙과 감수량은 얘는 뭐예요? 8월 30일 거죠. 8월 30일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낙과수 A품종 900개, 1,800개를 두 개로 나눠봤더니 A품종 900개, B품종 900개 했잖아요. 그래서 400g에서 100% 마이너스, 자, 8월 20일 날 맥스값 있죠? A 거 20%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품종 900개, 해당 과중 B품종 450g,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8월 20일 날 착각 피해 구성률 맥스 A 적용합니다. 그래서 571.5kg인데 소수점이야 절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사라고 했으니까 571kg. 고사일수 감수량은 자, 주당 고사분 가수는 A품종 40개에서 착가수, 주당 품종을 착가수에서 8월 30일 낙가수를 빼라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10개 빼는데 10개 빼니까 얼마요? 30개가 됩니다. 10개가 왜 10개 됐는지 설명해 드렸죠. 900개가 A품종 떨어졌고, 자, 주당이니까 100주 실제 가수,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 5주, 그 다음에 실제 고사일수 5주, 총 90주. 그래서 900개, 90주에서 900개 떨어졌으니까 한 주당 몇 개씩? 10개씩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개. 그래서 고사일수 감수량은 5주에 주당 고사분 가일수 곱하기 과중에서 60kg. 수확량은 얼마? 4,975kg. 착과량에서 사구당 감수량 1,303kg 플러스 571kg. 60kg를 더해서 빼면 3,041kg가 수확량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물음 2번. 왜 계약상을 조사하고 피해율을 계산하시오? 단 피해율은 퍼센트로 소수점이야. 절사입니다. 피해율은 뭐라겠어요? 피해율은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나누기 기준 수입입니다. 얘는 뭐다고요? 지금 수익 감소니까.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 비율 제일 큰 거. 즉 계약할 때부터 보험 종기까지 조사된 것 중에 제일 큰 미보상 비율, 맥스 미보상 10%네요. 그러니까 195.9kg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미보상 감소량 소점이야. 절사니까 195. 그래서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가격에서 1,500만 원. 실제 수입은요. 얘는 좀 다르죠. 그래서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을 더한 값에 기준가격과 수확가격 중 작은 거로 곱해주니까 970만 8천 원. 피해율은 1,5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곱하기 아니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970만 08천 나누기 1,500만 원 했더니 35.28%.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다? 수확량 결정하는 게 가장 첫 출발의 근간이에요. 그거에서 흔들리게 되면 뭐다? 그 다음 길을 찾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물음 3번. 계약상을 보고 특별약관에 대해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입니다. 특별약관에 대해서 수확량이 감소됐잖아요. 수확량이 감소됐으니까 얘는 뭐다? 보험 가입 금액에 주계약 피해율의 10%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산정된 이 피해율은 평수 미평입니다. 수익 감소니까 기준 수입, 실제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입니다. 그렇으니까 피해율은 동일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얘는 지금 수확가격이 커버리면 지금 그 기준 수입, 즉 주계약에 있는 피해율이나 수확량 감소의 평수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뭐 그냥 갖고 그렇다 그런 데를 연구할 게 아니에요. 근데 수확가격이 작아지면 지금 수확 감소, 수익 감소 보험금의 피해율과 수확량 감소 보장의 피해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지 마시고 그냥 이 공식을 기억해서 이렇게 푸는 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더 저는 권합니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 저러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피해율 평수미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35.28%에서 수확량 감소, 수확이 줄어들 때요. 그래서 추가로, 아까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보험금 들은 거고, 수확이 줄어드니까 또 추가로 드릴게요. 해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평수민평으로 계산한 피해율 곱하기 10%에서 51만 9,200원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종합위험 과세선호 보장 OD 품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OD는 그동안에 시험에 한 번도 출제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 집에 지금 A, B 품종 두 품종이 있고 가액금액은 500만 원, 자부담 20%, 평년 결시수가 170개. 자, A 품종의 표준 개수 180, B 품종은 표준 개수가 120개, 가입 주수는 각각 150주입니다. 자, 보험기간 내 보장하는 제로 피해를 입어 조사를 했습니다. OD는 종합위험 과세선호 보장이죠. 그래서 얘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결실수 조사 개수 얘만 조사합니다. 자, 표본주를 보는데 이때 OD는 조사하는 방법을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조사하냐면 OD는 표본주마다 표본주를 정하고 그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씩, 3개 이상이 아니에요. 3개씩입니다. 3개. 3개를 정해서 거기에 있는 그 결과모지의 길이와 거기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1m당 평균 결실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얘를 미터당 결실수로 환산한다고 해서 환산 결실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그냥 제일 먼저 환상일수 문제 알아봅니다. 그냥. 자, 보니까 표본주마다 결과모지 1개의 길이가 A 품종은 0.9m래요. 그러면 자, 0.9m 결과모지 총 길이 알아야 되겠죠. 0.9m. 곱하기 자, 표본주인데 표본주는 표본주마다 있고요. 표본주마다 있고 1개의 개수이고. 자, 표본주수가 여기 보면 표준 결수고 여기 가입 주수가 150개고요. 여기 나무가 지금 여러분들 나무 조사하는 게 좀 빠져 있죠. 박스가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140, B 품종 조사 대상 수 145주. 그다음에 A 품종의 미보상이 10주, B 품종은 조사 주수가 5주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A 품종의 표본 주수 5주, B 품종의 표본 주수 5주니까 한 표본주마다 결과모지 몇 개라고요? 3개입니다. 거기에 표본주 5 하시게 되면 이게 뭐다? A 품종의 표본 가지의 길이 합계가 됩니다. 분해, 결실수 하면 되겠죠. 근데 결실수는 보니까 A 품종은 뭐다? 한 결과모지마다 100개씩 달렸다는 거죠. 100개씩. 100개 곱하기 3가지 곱하기 표본주 5주 하시게 되면 뭐다? 얘가 1m당, 얘가 미터죠. 미터당 결실수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죠. B도 보면 자 1m입니다. 1m 곱하기 표본주 하나당 가장 긴 결과물이 몇 개 조사한다고요? 3개입니다. 모두 똑같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표본주 수 5주. 자 120개 달렸대요. 120개. 한 결과모지마다 결수가 그래서 120개 곱하기 그러면 3개의 결과모지면 곱하기 3 하시면 되겠네요. 모두 똑같다고 했어요. 동일하다고. 곱하기 표본주수 5주 하면 이게 뭐다? B 품종의 환산 결실수. 여기는요, A 품종의 환산 결실. 1m라고 환산했다, 미터로 환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1번 바로 봅니다. 그리고 자, 위 계약상의 조사내용을 보고 A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와 각 품종별 환산 결실수를 계산을 해요. 자, A 품종의 미보상 주수가 있기 때문에, 10주가 있기 때문에, 자, 미보상 주수만큼 뭐다, 이제, 얘를 조사 결실수로 포함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주당 평년 결수는 품종별 평년 결수 나누기 품종별 실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A 품종이니까 A 품종의 평년 결수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럼 A 품종의 평년 결수는 자, 평년 결수가 몇 개였어요? 170개였잖아요. 170. 전체 실제 결수가 300주였잖아요. 150, 300주. 그래서 표준 결수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품종의 표준 결수 곱하기 실제 결과 결수. 그 다음에 A, B 품종의 표준 결수 곱하기 실제 결수로 안분하시게 되면 얼마 나온다? 3600개가 A 품종의 평년 결실수인데 걔를 주당으로 나누니까 A 품종의 실제 결과 결수 150주라니까 204개가 뭐다? A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종별 환산 개수, 미터로 환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길이 합계, 자, 결실수 합계 나누기 길이 합계 하면 됩니다. A 품종의 길이는 자, 0.9m라고 모두 똑같고, 세 가지는 머릿속에서 꺼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표본수 5 했더니 13.5m. B 품종의 표본 가지는 1m라고 했잖아요. 하나당. 곱하기 세 가지니까, 결과물이니까 3. 곱하기 표본수 5에서 15m가 됩니다.
그리고 A 품종의 결실수 합계는 100개라고 한 가지마다 100개씩입니다. 결과모지. 그래서 3개니까 300개 곱하기 표본주수에서 1500개. B 품종은 120개라고 했으니까 3가지 표본주수 5주에서 1800개. 그래서 A 품종의 환산 결실수, B 품종의 환산 결실수를 각각 계산해 보니까 1500 나누기 13.5m, 1800 나누기 15m 했더니 111.1개, 120개인데 여기는 뭐다? 소수점이야. 설사라고 했으니까 111개, 120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묻는 게 몇 가지 물었어요? A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 그 다음에 각 품종별 주당 환산 결실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8점 부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 있죠. 문제 보면 거기에 A 품종에서 실제 요소 안 나오고 바로 조사 대상 주수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요, 실제 이렇게 출제된 사례가 있어서 내가 이 문제 일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 결과 주수, 뭐 조사 주수, 수학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조사 대상 주수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 실제 시험에서. 근데 실제 결과 주수는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 플러스 고사 주수 플러스 미보상 주수 더한 값이 실제 결과 주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하면 150주, 150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괜히 여기서 A 품종 조사 대상 주수 140주를 실제 가서 5인 하시고 140에서 10주 빼고 이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음이 위 계약상을 조사해보고 물음 1의 답을 정해요. 물음 1의 답을 정해요. 조사 결실수를 계산하시오. 단 조사 결실수는 수점이야 절사입니다. 조사 결실수라는 것은 뭐냐? 품종별 환산 결실수 아까 있죠. 111개 나온 거 곱하기 품종별 조사 대상수. 자, 환산 결실수 지금 열려있는 걸 조사한 나무는 뭐다? 과일이 있는 나무 조사했으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품종별 주당 평년 결실수 곱하기 품종별 미보상 주수 한 값을 전체 실제수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A 품종의 지금 환산수 111.1개인데 111개였잖아요. 곱하기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플러스 B 품종의 환산기수 120개, B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 해서 곱해서 더하시고 5 플러스 A 품종의 미보상 주수 10주 곱하기 A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 204개 한 값을 전부 더해서 뭘로? 과손 전체 실제 결과수 나누시게 되면 과손 전체 조사 결수가 나오는데 얼마? 116.6개인데 소수점 절사라고 했으니까 116개가 됩니다. 물음 3. 위 계약상과 조사 내용을 보고 물음 2의 답을 적용하여. 자, 얘는 이게 무서운 문제가 물음 1의 답을 모르면 2는 접근할 수가 없고 2의 답을 모르면 3 자체도 접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를 소위 말하는 채점이 용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음 1이 틀리면 2번, 3번은 아예 채점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계약상과 조사 내용을 보고 물음 2의 답을 적용하여 OD 과일손의 피해율을 계산하시오. 피해율은 뭐다? 평수 미평이 아니라 얘는 결실수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과일의 개수, 열매의 수만 하니까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이번에 사고 있어서 조사해보니까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결실수입니다. 미보상 비율이 0%니까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없습니다.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어떻게 하냐?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한 값에 곱하기 미보상 비율입니다. 근데 얘는 없으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평년 결실수 170개,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116개 하면 이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50 몇 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이 뭐다? 감수가 됐다. 뭘로 인해서? 보상하는 재로. 그래서 나누기 평년 결실수 했더니 비율이니까 비율이 몇 프로? 31.764%가 나오는데 36.76%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 채치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비율 31.76 되고 있습니다. 네. OD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과목,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축 재봉 한우입니다. 가축 재봉 한우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471만 6천원. 자기 부담 20%. 도출장 발행 정산자의 지급 금액. 자, 얘는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즉, 긴급 도축에 사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 자, 얘는 잔존물 처리 비용에서 보상해주지 않죠. 자, 견인 비용, 렌더리 비용. 자, 이 내용은 잔존물 처리 비용이죠.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원래는 잔존물 처리 비용은 견인 비용에다가 차에 싣는 비용, 그 다음 렌더리 비용 세 가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우 앙컷 동일 가격 각각의 소수점 절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국 산지 평균 가격 있습니다. 자, 단위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얘는 한우입니다. 한우. 즉 한우의 보험 가액 산출하는 방법은 일단은 크게 6개월 이하하고 7개월 이상으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근데 6개월 이하는 자, 폐사했을 때 보험 가액은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의 송아지 가격을 주죠. 근데 우리가 송아지는 거의 빈번하게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개월, 2개월 다 가격이 등재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즉 농협축산정보세에 등재된 가격을 쓰는데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무슨 가격? 4510 송아지 가격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개월부터 3개월, 즉 1월령부터 4510 송아지 가격이 만약에 없다. 3월령까지 폐사했는데 4510 송아지 가격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6, 7월령 가격을 쓰는 거예요. 6, 7월령. 즉 6, 7월령 가격을 쓰긴 쓰는데 앙컷은 85%, 수컷은 80%만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510 송아지가 폐사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어때요? 4510 송아지 가격 주면 됩니다. 근데 역시 4510 송아지 가격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6, 7월령 가격을 쓰긴 쓰는데 앙컷은 85%, 수컷은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7개월 이상 된 보험 가액은 체중에다가 킬로그램당 금액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체중은 조건을 줍니다. 즉 반육 표준표의 체중을 주는 거예요. 다만 암기하셔야 되죠. 즉 한우 수컷이 25개를 초과했다. 그때는 체중을 655kg. 그 다음에 한우 앙컷이 40개를 초과했다. 그때는 체중을 470kg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금액은 350kg하고 600kg를 비교해서 큰 걸 적용합니다. 즉 전전월이에요. 전전월.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쓰는 겁니다. 350, 600kg. 자, 얘가 우리가 어때요? 기본이죠. 기본. 자, 기본이고. 자, 그러면 각각의 자,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 물음일. 한우 앙컷입니다. 한우 앙컷이네요. 사골령, 이올령이에요. 그리고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2개월 이하는 몇 프로를 준다? 50%. 자, 이걸 머리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2올령이기 때문에 자, 몇 월거 준다? 4, 5올령 가격 쓰면 되겠죠. 4, 5올령인데 5월달에 폐사했네요. 그러면 전전월 3월달 거 가격 보면 되겠죠. 자, 3월달 걸 봤더니 4, 5올령 200만 원 조건 제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200만 원 가져옵니다. 즉 200만 원에 50%. 자, 질병이니까 50%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 자, 보험 가액이 100만 원인데 폐사니까 얘가 바로 폐사 시에는 뭐가 보험 가액이 뭐가 되냐면 손해액이 되는 거잖아요. 폐사 시에는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2 한우 수컷이고요. 사골령 1월령입니다. 요 3월 달에 폭염 폐사예요. 얘도 어떤 1개월 이하니까 얘도 산출된 보험 가액이 몇 프로를 주냐면 50%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월이니까 전전월 1월달 거. 자, 1월달 거 4, 5월령 가격을 줘야 되는데 4, 5월령 가격이 없기 때문에 얼마 거? 6, 7월령 가격 적용합니다. 그래서 6, 7월령 가격 가져왔어요. 근데 한우 수컷이니까 몇 프로? 80%. 그리고 1월령이니까 몇 프로 적용한다? 50%. 해서 96만 원이 보험 가액. 역시 폐사니까 보험 가액이 이꼬로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음 3. 자, 이번에는 한우 앙컷이고요. 한우 앙컷입니다. 사골령이 5월령이에요. 7월 달에 부상으로 폐사했습니다. 그럼 6개월 이하니까 일단 4, 5월령은 4, 5월령 가격 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7월이니까 5월 달 거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 거. 5월 달 거 4, 5월령 가격 없네요. 자, 그랬을 때는 몇 월 달 거? 6, 7월령 가격, 즉 200만 원을 적용하긴 하는데 자, 200만 하긴 하는데 앙컷이기 때문에 85% 준다겠죠? 170만 원이 보험 가액. 손해 역시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 4. 사골령이 27월령입니다. 한우입니다.
자, 거세우는 수컷이라겠죠? 수컷. 그리고 6월 달에 긴급 도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급보험금을 산출하라고 그랬네요. 자, 그럼 우리는 먼저 보험가액을 산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가액은 7개월 이상이니까 체중 곱하기 킬로그램당 금액으로 산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한우 수컷이 25개월 초과했을 때는 자, 체중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몇 킬로로? 655kg. 그래서 자, 체중이 655kg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단가는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사고 시점이 4월 달 거 350kg와 600kg 가격을 가져옵니다. 자, 4월 달 거 보겠어요. 자, 4월 달 거 350kg가 315만 원, 480만 원이죠. 즉 315만 원이 몇 킬로짜리? 350kg짜리예요. 그리고 480만 원이 600kg짜리입니다. 각각 단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8,000원이죠. 그럼 얘는 자, 315만 원을 350kg 나누면 9,000원이 된다는 거죠. 9,000원. 얘가 9,000원이에요. 즉 315만 원을 350kg 나눴습니다. 600kg로 나눴습니다. 9,000원, 8,000원. 자, 높은 것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9,000원이죠. 그래서 자, 높은 거 단가 자, 9,000원 하게 되면은 655kg 곱하기 9,000원 하게 되면은 사고 시점에 얘는 얼마짜리 소였냐면 589만 5천짜리 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589만 5천원짜리가 자, 보험 가입을 얼마 해놨냐면 471만 6천원. 471만 6천원을 보험 가입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보험 가입을 적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보험이 된다는 거냐면 일부 보험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일부 보험일 때 지급보험금은 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비례보상한다는 거죠. 비례보상. 즉 손해액을 뭐하고 줘라? 비례보상하라 이 말이에요. 몇 분에?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입금액. 자, 여기에서 뭘 빼고 주냐면 자기 부담금을 빼고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해액을 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회사 시에는 보험가액이 바로 뭐가 되냐면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긴급 도축을 했을 때는 손해액은 뭐에서? 손해액은 보험가액에서 뭘 빼거든요. 이용물 처분액을 차감한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손해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용물 처분액은 도축장 발행 정산 자료가 있었을 때는 그 정산 금액의 75%, 정산 자료가 없었을 때는 지급 금액에다가 중량을 곱해서 75%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문제 조건에 자, 정산 자료가 있는 지급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즉 이 300만 원에다가 75%를 곱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용물 처분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용물 처분액은 225만 원. 그러면 손해액은 뭐에서?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차감하게 되면은 손해액은 364만 5천. 그래서 자,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자, 손해액 곱하기 비례보상한 거잖아요.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입금액. 자, 여기에서 뭘 차감하고 주냐면 자기부담금. 자, 자기부담금은 자, 이 금액에다가 자, 자기부담 20%짜리였습니다. 자기부담금이 58만 3,200원.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면 233만 2,800원. 자, 여러분 여기 긴급 도축이니까 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존물 처리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잔존물 처리 비용 여기 제시된 이 잔존물 처리 비용은 언제만 주는 거냐면 폐사 시에만 주는 거예요. 폐사 시. 긴급 도축할 때는 잔존물 처리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20번은 우리 한우, 자, 한우에 대해서 보험 가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손해액, 그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